주띵커와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한국인은 왜 편리한 세상에서 화를 내며 살까? 유럽인들은 한국인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생김새나 스타일이 아니라 표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사한 유럽의 문물과 작품 앞에서도 한국인들은 사진 다 찍었어? 그럼 출발이라고 외치며 늘 화가 난 표정이다. 한 공간에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끝없이 이동하며 자신을 못 살게 한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프랑스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무려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도 상대방이 정한 시간에 집에 꼭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시 60일을 기다려서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음식과 식재료 배달은 꿈도 꿀 수 없고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보쌈을 먹을 수 있고 인터넷은 내일 당장 설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상점이 업무 시간 내내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프랑스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한국인은 매우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원하면 뭐든 빠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왜 화를 내냐는 말이다. 그런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한국인은 늘 화난 표정일까?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성향이나 삶의 태도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본질을 보면 바로 답이 보인다. 문제는 내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보쌈을 배달하고 내일 바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식재료와 각종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겉에서 보면 제대로 알 수 없다. 편리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매일 불편한 나로 산다는 말과 같다. 불편한 다수가 모여야 편리한 세상이 탄생하니까.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시어머니와 육아 철학이 다를 때 이렇게 말하시면 좋습니다. 언제나 참 애매합니다. 말대답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우리를 깊은 고뇌에 잠기게 만듭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말도 자꾸 바뀌니 가끔은 CCTV를 달아야 하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떼찌도 가르치시고 온갖 부정어와 오래된 방식의 교육도 아이에게 주기 싫은데 말이죠. 더구나 집에서 아무리 잘 교육을 시켜도 시어머니만 만나면 이야기가 다른 방식의 교육을 접하니 혼란만 늘어납니다.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감사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싸우는 형제에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겨우 가르쳤는데 형이 양보해야지 동생이 그러면 못 써 라는 방식으로 다시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 만든 걸 망치고 엉망으로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런 대전제를 인식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지.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식의 말은 오히려 다툼과 분란을 키울 뿐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옛날이나 그렇게 했죠. 시대를 논하며 대화를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만나기 힘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인정하는 동시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오래된 철학을 갖고 있는 고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랑과 이해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와,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생각과 철학을 포용하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보여도 이런 방식의 표현은 좋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마지막이 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어머니로 하여금 이 녀석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좋은 마음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좋은 것만 100% 전하는 게 좋습니다. 잘 들어봐. 방송국에서 이렇게 교육하라고 하더라. 드라마를 보면 아이들이 다 예절도 바르고 어른도 공경하던데 니네 애들은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이럴 때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내 손자, 손녀가 누구보다 잘 자라면 좋겠다 라는 시어머니의 좋은 마음만 받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야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에 뉘앙스도 좋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대화 4개를 소개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으니 참고해 주세요. 뗐지? 누가 우리 애기를 울렸어? 이 인형이 잘못했구나. 뗐지? 저희가 요즘 책임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뗐지가 남 탓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면서 저도 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많이 바꿨어요. 어머님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가 혼자 공부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니? 제가 학원에 다니라고 했는데 아이가 일단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요. 어머님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애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도 괜찮겠니?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서 생각한 방법인데요. 아이가 얼마나 근사하게 변할지 기대돼요. 만약 시간이 지나 나중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어머님 방법도 꼭 써보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태권도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 정도는 다녀야 하지 않겠니? 저희가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이도 자신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하네요. 어머님이 아이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장면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자. 물론 그렇다고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아래 4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세상 그 어떤 말과 제안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쁩니다. 3. 세상에 좋은 거절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은 감내해야 합니다. 4. 대화를 나누며 더 나은 지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반대로 누구를 칭찬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역시 서로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며 낭독하고
필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교육 철학만 다른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달랐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생각하며 각자 고유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목적지에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다라는 한 줄이 적혀 있지요. 그걸 생각하며 최대한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결국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이번 글은 정말 오랫동안 사색하며 썼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이미 쓴 글의 반 이상은 삭제해야 했습니다. 카드뉴스로 소개한 글의 양도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다시 밝히지만 이 글은 누구를 비판하고 반대로 누구를 칭찬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처럼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대화법과 실제 내용을 좀 더 쓰고 싶었지만 이미 분량이 넘쳐서 쓰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책에서 더 소개하겠습니다. 늘 전하고 싶은 사랑은 많은데 분량에 제한이 있어서 전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초등맘, 육아맘, 육아일상, 시어머니, 고부 갈등, 사랑.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잘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는 말처럼 성장합니다.